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미리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그 공부하라는 잔소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공부 잔소리 때문에 애가 방에 들어가서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유서 씁니다. 에이 설마요. 맞습니다. 진짜로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죠. 자살 원인 1위가 공부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메일 내용이 그 공부 스트레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쳐 죽어버릴 것 같다. 집 나가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한테 메일이 왔는데 아이돌이 꿈인데 엄마가 넌 공부를 못하면 아이돌도 될 수가 없다. 공부를 못하면 세상 그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다. 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식당에서 고기 불판을 닦으면서 살아야 될 거다. 평생.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진짜로 공부를 못하면 인생 망치나요? 진짜로 공부를 못하면 아이돌도 될 수가 없어요? 아이돌이 성적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떻게 행복을 성적이랑 연결지어서 아이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공부를 못하면 무조건 불행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아이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키세요? 솔직히 그거 죄송한 표현인데 사기잖아요. 제 주변에 공부 못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 개차반이었어요. 학교 3분의 1은 결석했어요. 지금 보세요. 정말 잘 살아요. 공부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느끼면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근데 엄마가 너 공부해라. 공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공부도 못하는 게 너는 엄마가 벌어주는 돈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그것밖에 못하니 넌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넌 정신력이 약한 거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다. 너 나가서 돈 벌어봐라. 네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이런 말 한다고 애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해. 안 하잖아.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비난, 그 잔소리입니다. 그런 말 듣고 애가 방에 들어가서 알았어 공부할게 하고 열공하는 애 봤어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몰폰하고 긋고 울고 음악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적이 이따윈데 애가 그러면 대학도 가야 되고 직업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 불안함을 좀만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애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잔소리를 하면 애가 정신이 돈다니까요. 공부 못하고 차라리 정신이라도 멀쩡한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나의 인형이 아니고 내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RC카가 아니고 아이 인생의 주체는 아이고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 자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도 그 애가 선택할 일이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애가 적어도 10대가 됐으면 사소한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애를 닥달하지 마세요.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전면에서 초등학생 이상이면 생활의 50% 이상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엄마가 일일이 다 잔소리하면서 일일이 다 해주니까 애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거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는 거고 어느 날 엄마가 딱 끊어버리면 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 헌신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 애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요 아이가 고스란히 다 느끼기 때문에 아이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자식의 실수를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애가 사고 친 거 다 수습해주고 애 밑 닦아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한테 진짜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는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이 책에서 부모의 5가지 덫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외국 사람인데 애가 5이에요. 잔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 여기가 다 까지도록 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를 했대요. 근데 잔소리를 줄이니까 애들이 알아서 잘하게 되고 너무나 훌륭하게 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시리얼 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 먹어라. 근데 아이가 난 할 줄 모르는데요. 이 말에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데 혼자서 시리얼을 못 따라 마시지?
그러면 그건 순전히 엄마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애가 실수하는 꼴을 엄마가 봐줄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애가 하다가 우유를 흘리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일이 없지. 이러면서 그냥 나서서 엄마가 해주는 건데, 이러셔야 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유를 좀 흘리면 어때? 닦으면 되지.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고, 자, 애야, 대접을 꺼내서 우유를 천천히 따르고 시리얼을 넣으면 된단다. 넌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합니다. 근데 우유를 따르다가 실제로 이제 우유가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이 새끼야, 이걸 닦아야지. 이 새끼 바보 같아가지고 그것도 못 따라. 찔렸죠? 그러시면 안 되고 냅두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생각할지라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 보고 있다가 휴지를 갖고 와서 닦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는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온 손님 어떻게 대하세요? 손님이 물 따르다가 흘리면 혼내세요? 영희씨, 사람이 왜 그따위야? 물을 흘려, 남의 집에서. 민수씨, 겉옷을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떡해. 옷걸이에 걸어서 올려놔야지. 제가 어떤 부모교육 영상에서 봤는데, 자식은 한 30년 동안 모시고 있는 손님이래요. 30년 지나면 나를 떠나는 그런 손님이래요. 그래서 손님 대하듯이 해야 된대요. 그게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애 인생에 깊게 개입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친절하란 뜻이죠.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아이가 누구 만나는 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아이가 친구하고 대화하는 문자 이런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것도 다 간섭하고, 이거는요,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애한테 관심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억압하는 거고요, 애를 목을 조여오는 거고요, 애를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받는 메일에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 거진 다인데, 그 원인의 대다수가 부모예요. 부모. 압도적으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 키우시는데 무례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열불을 토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애들이 저한테 부탁해요. 제발 우리 엄마 볼 수 있게 영상 좀 찍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애를 혼을 낼 때 그냥 화를 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나의 잘못과 내가 혼나는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처만 남는 거지 그 어떤 가르침도 없다는 거예요. 애한테 화는 내지 마세요. 화는 딴 데다가 푸세요. 애는 화풀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애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애한테 막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 애들이 다 알거든요. 얼마 전에 메일 보냈는데 어린 남자인데 자기가 미숫가루 쏟은 거 가지고 엄청 심하게 혼이 났었는데 그게 자기가 되게 많이 상처가 됐었나 봐. 내가 이거 쏟은 게 이 정도로 혼날 일이었는가? 내가 일부러 쏟은 것도 아니고, 아, 맞잖아요. 그걸 일부러 쏟았어? 왜 그렇게까지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엄마가 짜증이 나니까 미숫가루를 내가 진짜 열심히 탔는데 이거를 다 쏟아버린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이걸 치워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애가 이걸 쏟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쏟아 붓는 거잖아요, 화를. 엄마들은 아이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 최대한 완벽해야 하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커가면서 실수를 최대한 많이 해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시행착오를 덜 겪어요. 엄마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최대한 실수하게 냅두세요. 그래야지 커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진짜 혼날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혼날 일인가? 아니면 내 눈에만 혼날 일인가? 엄마 눈에는 지적할 만한 일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 같은 거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요? 우리 진짜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 세대하고 애들 세대하고 공부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애 책 교과서 갖다 한번 보세요. 한 문제라도 풀 수 있나? 아니, 그거야 내가 공부한 지 오래됐고. 아니,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수학 수준이, 수학이라 하면 이 계산 말고 전체적인 그 공부 수준이 세계에서 손꼽히기 어려운 거 아세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무능하고 전능하는 사람 취급을 하세요. 왜?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은 진짜 애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는 엄마들이 엄청 많은데, 애들 진짜 풀밭에 풀어놓은 양 마냥 너무 잘 살아요. 걔네들은 그냥 딱 봐도, 아, 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구나. 아우, 얘는 어떻게든 잘 살겠다. 그냥 그게 보여. 그 대표가 우리 조카인데, 우리 조카가 지금 중2야. 그리고 걔 친구들이 내 구독자라 이 영상 볼 건데. 안녕.
근데 걔는요, 추석 때도 할머니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한강을 가족끼리 갔는데 거기서도 어두운데 가로등 등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너는 컨셉이지, 넌 연기야, 너는. 너 나중에 성적 안 나와도 진짜 도저히 할 말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 그럼 애가 막 웃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실제로 애가 뭐 공부를 엄청 잘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걔 동생들은 진짜 공부를, 이것도 영상 볼 텐데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 다른 쪽으로 뛰어나. 근데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 심지어 걔네 아빠는요, 그 딸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거 아니야. 공부는 너 혼자 있을 때나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왜 앉아가지고 자꾸 수학을 푸는 거야. 분위기 흐리고. 근데 얘가 얼마나 주체적인 아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자기 동생을 데리고서 단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건너와요.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고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해. 애정어린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애정어린 방임, 자유방임이라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그리고 통제, 요거는 사랑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노파심, 엄마의 불신, 엄마의 불안함이에요. 이 통제에서 자유방임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애를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믿어주세요. 우유 그거 좀 흘리면 어때? 닦으면 되죠. 애는요, 실수하면서 스스로 배워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다 잠재력이 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고 애를 억압할수록 그 잠재력 같은 거는 아예 구경도 못해요. 진짜 전능하고 무능하게 태어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시루라기 같은 희망이라는 게 있고 잠재 능력이라는 게 다 타고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캐치해서 꺼내줘야 되는데 계속 화를 내고 혼을 내면서 막 그걸 짓밟아버리는 거야. 애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조종하는 인형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그림이라는 게 있고, 아이의 인생은 하나하나의 퍼즐로서 거기 맞춰줘야 되는 그런 조각 퍼즐밖에 안 되는 거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퍼즐, 몇 시에 잠을 자야 되는 퍼즐, 성적은 얼마를 받아와야 되는 퍼즐, 카톡 프사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 퍼즐, 친구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퍼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몇 살쯤 사귀어야 되는 퍼즐. 뭡니까? 네? 애 인생의 주인이 엄마입니까? 뭐든지 애한테 명령하지 마시고 지시하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결정은 애가 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실 때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될까요? 병원을 데려가야 될까요? 이러시는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게요. 그거는 저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얘야, 힘들면 치료를 받고 싶니? 네가 받고 싶다면 엄마가 지원해줄게. 선택하렴.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애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억지로 강행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다. 그러다가 애가 개차반되면 어떡합니까? 그 결과도 아이가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상처 받아가면서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완전 개차반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엄마들 애한테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잔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애가 스마트폰 많이 하는 그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엄마입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정말 좋으면 애가 폰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딱 보고 끝낼 수 있어요. 엄마랑 유대가 좋으면요. 근데 집에 있으면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니까 할 게 스마트폰밖에 더 있어. 대화가 안 되고 무조건 가르침, 무조건 훈육, 지시, 명령. 목을 조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예, 실제로 옥상 올라가서 저한테 연락한 애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까마득히 몰라, 애가 그런다는 걸. 내 자식이 그런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손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애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유방임. 잔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가 아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인생 진짜 개차반 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인 되고 엄마 품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되면 답 없어. 지금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엄마 방식으로 하지 않고 아이의 방식을 존중한다면 문제될 거 하나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를 문제라고 바라보는 엄마가 문제고 애는 문제 없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잔소리 하지 않기.